500만으로 잘못했으니까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 후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순순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은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채권책을 정정할 수 있겠냐, 경정등기에 관해서 설명해봐라, 요건 암기하시고, 등기관이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경정은 직권 경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직권 경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기사항 이해관계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예. 2번 순위 근저당권자가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승낙을 받으면 직권으로 경정인데 안 되면 뭐예요? 신청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2번 위의 경우 경정 등에서 기재되는 채권 채굴이 얼마인지, 얼마예요? 채권 채굴 5천만 원으로 올려야죠. 을의 승낙 여부에 따라서 등기 형식은 어떻게 되냐? 승낙을 하게 되면 부기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우리가 경정등기에서 배웠던 게 근저당권 경정등기 따로 없지 않나요?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권리경정등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세권 경정등기는 저는 감액을, 지금 평가로 2번은요. 증액을 위원으로 하는 경정등기, 그것도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340페이지요. 법행 26회. 법행 문제 많이 봐두세요. 예, 법행 문제 많이 봐두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진짜. 우리 문제 스타일은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저거보다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거보다. 문제 제26회 문제 2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과 확정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양가로 2번 근저당권에게 자에게 상속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설명하시오. 둘 다 뭐예요? 근저당권 이전인데 양가로 1번은 특정 승계, 그쵸? 양가로 2번은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양가로 3번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우리 법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포괄 승계가 일어났을 때, 특정 승계가 일어났을 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변경인 건지 채무자 표시 변경인 건지 제가 1차 할 때 조심해서 보라고 했잖아요. 1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지문으로 반복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서 논술로 맛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차 할 때 등기법 대충 때리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제발 좀. 예. 대충 때리고 들어오면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2차에서 안 된다고요. 그게 나머지는 뭐 돌대가리여서 그런 거 방법을 정통 방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또 가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 31회요. 31회 2013년 31회 근저당권 말소회복 등기, 거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문제 1번에 1점 바로 위에 두 줄 보세요. 1점 바로 위에 두 줄. 자, 을은 자신의 저당권 등기가 법률상 말소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회복 등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양립 가능한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되는 것이고, 양립이 불가능하면 선말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봐드릴 거예요. 우리 이미 말소회복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지만 신청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청서 때문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요건을 써봐라. 가능하겠냐? 2번 등기상 이해관계에서 설명을 해보고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면 도대체 등기상 이해관계는 누군지 잡아봐라, 그거죠. 그 다음에 3번 당사자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되어놨죠. 당사자, 오늘 말소 회복 등기 등기무자는 누구다? 회복 등기 등기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라는 걸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점들을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근저당과 관련해서 봐야 될 게 근저당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나오지는 않고, 저기로 가셔야 되겠다. 347페이지죠. 법행 38회, 법행 38회요. 2020년 법행 38회 문제 1번에 3점요. 3점.
충분히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3점과 문제 2번 볼 거예요. 3점을 봤더니 을은 병에 모이고 병은 16세자다. 그 말은 뭡니까? 미성년자다. 을의 채무, 모죠. 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과 병이 채권자 정과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병의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써봐라. 특별 대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저당 설정할 때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돼서 설정 계약도 하고 등기 신청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요. 2020년 문제예요. 법행에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봐놔야 돼요. 꼭 봐놓으셔야 돼요.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채권 최고에 대해서 써봐라. 전세금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전세금에 대해서 써봐라. 조문 갖다 뺏겨 쓰시고 뭐예요? 전세금만큼 뭐예요? 우선 변제권을, 그쵸?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은 또 뭡니까?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나머지 권리들과 동시행 관계다. 뭐 이딴 거 쓰는 거예요. 이딴 거를.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써봐라 하면서 특정 승계로서의 이런 표현을 써놨죠. 그럼 포괄 승계를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쓰지 마세요. 가로하고 특정 승계 이렇게 써놨으면 일단 특정 승계로서 라는 표현을 써죠. 요써 피난번 찍기 확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해라. 근데 특정 승계를 갖다 쓴다? 굳이? 근데 불안하다? 그럼 뭐예요? 한 줄, 두 줄 짧게 쓰시고 거치고 가시는 거지 포괄 승계부터 거창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3점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인데 봤더니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로 경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뭐예요? 말소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10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이제 말소하기 위한 절차니까 신청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등기를 신청으로 말소하고 부기등기는 어떻게 직권으로 주말한다는 표현을 쓰시되 저희는 법무사 쪽이니까 뭐 해야 돼요? 신청이 표현해 주시고 말소할 등기는 주등기를 표시한다.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시고 등기실행에서 조금 더 거론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근저당은 거의 다 두들기고 있구나. 공장 저당 같은 거는 안 두들겨요. 공장 저당은 우리가 1차에서나 중요한 거지 2차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저당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근저당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